오늘 볼 논문은 알파제로입니다. 체스, 쇼기, 바둑처럼 규칙은 단순해 보여도 경우의 수가 폭발하는 게임에서 사람 기보나 수제 평가 함수 없이 스스로 대국하며 강해진 강화학습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승리 공식을 직접 코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엔진에게 주어진 것은 합법수, 게임 종료, 승패 계산 같은 규칙뿐이고 나머지는 자가대국으로 쌓은 경험과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채웁니다. 게임 AI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강한 보스 하나를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규칙이 명확한 게임에서 에이전트가 평가 함수와 탐색 방식을 같이 배워가는 설계도입니다. 논문 제목은 Mastering Chess and Shogi by Self-Play with a General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이고 레이아웃 포어틴 번호는 1712.01815입니다. 데이비드 실버, 토마스 휴버트, 줄리안 슈리트비저를 포함한 딥마인드 연구진이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후 사이언스 논문으로 더 널리 알려진 알파제로 계열의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논문이 던진 메시지는 꽤 분명합니다. 체스 엔진처럼 수십 년간 다듬은 평가식과 휴리스틱을 쌓는 대신 하나의 정책가치 신경망과 범용 탐색 알고리즘으로 새 게임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게임마다 하나의 인스턴스를 따로 학습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의 모델이 새 게임을 동시에 플레이한 것은 아닙니다. 알파제로 이전의 최강 체스 엔진은 알파 베타 탐색, 수제 평가 함수, 오프닝 북, 엔드게임 테이블 베이스, 수많은 가지치기 규칙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매우 강하지만 게임마다 엔지니어링이 깊게 들어갑니다. 어떤 기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어떤 수는 더 봐야 하는지, 어떤 국면은 생략해도 되는지 같은 판단이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알파제로는 이 대비를 의도적으로 세웁니다. 평가함수와 수순정렬 휴리스틱을 직접 만들지 않고 신경망이 현재 국면의 가치와 다음 수의 분포를 예측하게 합니다. 탐색도 게임별 알파베타가 아니라 정책과 가치 추정으로 이끄는 범용 MCTS를 사용합니다. 학습 루프는 단순합니다. 현재 신경망으로 MCTS를 돌려 수를 고르고 그 수들로 자기 자신과 게임을 끝까지 진행합니다. 게임이 끝나면 결과는 승리 플러스 1, 무승부 0, 패배 마이너스 1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각 국면에서는 신경망의 가치 예측이 실제 결과에 가까워지도록, 정책 출력은 탐색 방문 횟수 분포에 가까워지도록 업데이트합니다. 즉 신경망은 처음부터 정답수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탐색이 만들어낸 더 강한 정책 분포를 따라가고 실제 승패로 가치 감각을 보정합니다. 다음 자가대국은 업데이트된 최신 신경망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알파제로의 신경망은 보드 상태를 입력으로 받고 두 출력을 냅니다. 첫 번째는 정책입니다. 현재 국면에서 어떤 수가 유망한지 확률 분포로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 국면이 결국 이길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하나의 값으로 추정합니다. 체스에서는 8 곱하기 8 곱하기 73개의 정책 평면으로 4672개 가능한 이동 표현을 다루고 쇼기와 바둑도 규칙에 맞춘 출력 표현을 사용합니다. 불법수는 확률을 0으로 만들고 남은 수만 다시 정규화합니다. 게임 규칙은 쓰지만 수제 전략 평가는 넣지 않는 구조입니다. 각 탐색은 루트 국면에서 시작해 여러 시뮬레이션으로 트리를 내려갑니다. 선택 기준은 단순히 한 번 이겨본 수가 아닙니다. 방문 횟수가 낮고 정책 확률이 높고 가치 추정이 좋은 수를 균형 있게 고릅니다. 그래서 아직 덜 본 수를 탐험하면서도 신경망이 유망하다고 보는 방향의 계산을 집중합니다. 훈련 중 각 MCTS는 800번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평가 때는 루트 방문 횟수가 가장 큰 수를 탐욕적으로 고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알파제로는 포지션 수를 적게 보면서도 더 의미 있는 변화를 고르는 쪽으로 탐색을 압축합니다. 논문의 실험 규모는 큽니다. 세 게임 모두 70만 스텝 동안 학습했고 미니 배치 크기는 4096입니다. 자가대국을 만들기 위해 5000개의 1세대 TPU를 사용했고 신경망 학습에는 64개의 2세대 TPU를 사용했습니다. 선택 통계표를 보면 체스는 9시간 동안 4400만 게임, 쇼기는 12시간 동안 2400만 게임, 바둑은 34시간 동안 2100만 게임을 생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 감각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일반적이지만 이 결과는 매우 큰 계산량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체스에서는 알파제로가 4시간, 30만 스텝 뒤에 스톡PC를 넘어섰다고 논문은 보고합니다. 완전 학습 인스턴스를 스톡PC 버전 8과 100게임, 한 수당 1분 조건에서 평가했을 때 알파제로 관점의 표는 100일 때 25승 25무 0패, 흑일 때는 3승 47무 0패였습니다. 합산하면 28승, 72무 0패입니다. 단순히 이겼다는 말보다 패배가 없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조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스톡PC는 64 CPU 스레드와 1GB 해시로 설정되었고 폰더링은 꺼져 있었습니다. 쇼기에서는 엘모를 2시간 미만 11만 스텝 뒤에 넘어섰다고 보고합니다. 100게임 평가표를 합치면 알파제로는 엘모 상대로 90승, 2무, 8패를 기록합니다. 쇼기는 체스보다 가능한 수와 드롭 규칙이 더 복잡하고 잡은 말을 다시 판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표현도 9 곱하기 9 곱하기 139 평면으로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같은 학습 원리가 작동했다는 점이 논문의 주요 주장 중 하나입니다.
바둑에서는 8시간, 16만 5천 스텝 뒤에 알파고 리를 넘어섰다고 논문은 설명합니다. 또 이전에 공개된 3일 학습 알파고 제로 버전과 100게임을 두었을 때 알파제로 관점에서 60승 40패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래 알파고 제로가 활용했던 회전과 반사 대칭 증강을 알파제로에서는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체스와 쇼기는 비대칭 규칙이 많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대칭 과정을 일반적으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바둑에 특화된 편법을 줄이고 세 게임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설정을 강조합니다. 논문은 탐색 속도 차이도 비교합니다. 알파제로는 체스에서 초당 약 8만 포지션, 쇼기에서 약 4만 포지션을 검색합니다. 반면 스톡피쉬는 초당 7천만 포지션, 엘모는 3,500만 포지션 수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알파제로가 훨씬 적게 봅니다. 하지만 신경방의 정책과 가치가 유망한 변화에 계산을 집중하게 하면서 더 적은 평가로도 강한 수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게임 AI로 보면 이것은 브루트포스 최적화만이 아니라 학습된 평가가 탐색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논문을 실제 게임 AI 관점에서 읽으면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규칙 엔진이 명확해야 합니다. 합법 행동, 다음 상태, 종료 조건, 보상 계산이 정확해야 자가대국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듭니다. 둘째, 에이전트는 정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치 감각도 같이 배워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럴듯한 수와 장기적으로 이기는 수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탐색 예산을 학습된 우선순위에 맞게 써야 합니다. 모든 행동을 똑같이 깊게 보는 대신 정책 헤드가 후보를 좁히고 가치 헤드가 결과를 가늠합니다. 턴제 전략 게임이나 보드게임형 전투 시스템에서는 특히 직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알파제로를 과장해서 읽으면 위험합니다. 이 논문은 완전 정보, 결정론, 명확한 규칙, 두 플레이어 제로섬 게임에 매우 잘 맞는 구조입니다. 실시간 액션 게임, 불완전 정보 게임, 다인 협력 게임, 물리 기반 조작 게임은 상태 관측과 행동 공간, 보상 설계가 훨씬 복잡합니다. 또한 알파제로는 게임 규칙을 완벽히 알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세계 규칙을 몰라도 되는 무제로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계산량도 큽니다. 실무에서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작은 도메인이나 제한된 전투 규칙에서 구조를 가져오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알파제로 논문은 게임 AI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사람 기보와 수제 평가 함수를 줄이고 자가대국에서 얻은 결과와 탐색 분포로 정책가치 신경망을 학습합니다. 그 신경망은 다시 MCTS를 안내하고 MCTS는 더 나은 학습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체스에서는 스톡피쉬 상대로 100게임 무패, 쇼기에서는 엘모 상대로 큰 승률, 바둑에서는 3일 알파고 제로 버전도 넘어섰습니다. 게임에 적용한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게임에서 규칙 시뮬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그리고 자가대국이 의미 있는 전략 압력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답이 예라면 알파제로의 구조는 아직도 강력한 출발점입니다.